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당에서 쓰라는 대로 글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취재하러 돌아다닐 수 있나요? 이 질문이 하나고요. 또 다른 분은 노동신문이 계속 이 논설들에서 망탁말을 막 쓰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다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북한에서 기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모든 출판 보도기관은 노동신문으로부터 출발해서 크고 작은 모든 비공개, 공개 출판사 모두가 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기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자는 수령이 규정하기를 노동당의 나팔수라고 했습니다. 또 수령은 북한의 기자는 노동당 사상전선, 정치사업의 선봉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자가 하는 일은 수령의 나팔수, 노동당의 나팔수 역할이며, 그 다음에 저 체제의 사상전선, 정치사업의 선봉대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곧 역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모든 기자는 오로지 수령과 노동당이 요구하는 대로만 글을 써야 합니다. 거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수령과 노동당이 기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글 쓰는 데서, 그 다음에 모든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서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기자는 모든 주민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충신, 효자를 만드는 글을 써야 하며, 두 번째,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글만 써야 하며, 세 번째, 수령과 당, 주체의 사회체제라고 하는 북한 체제를 결사옹이하고 그 길로 주민들을 격앙시키는 글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령의 용도 밑에 아주 저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모범들을 적극 기사화해서 인민대중을 감화시키고 추동하는 글을 써야 하고, 또 다섯 번째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자유세계와 대한민국을 계속 비방중상해서 주민들이 항시 그 대상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일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북한 노동당과 수령이 기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글쓰기 활동에서의 준칙입니다. 요구물입니다. 수령과 노동당은 매 기자들이 이렇게 글 쓰는 원칙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매 기자들이 글 쓰는 데서 지켜야 할 방법론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모든 기자들은 노동당의 주문에 따라 글을 쓸 때, 첫째, 수령 족속의 교실을 정중히 인용하고 글을 써야 한다. 둘째, 수령 족속의 어풍, 문풍대로 글을 써야 한다. 셋째, 오직 긍정적인 기사만 써야 한다. 넷째, 수령이 요구하는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사상적 알맹이를 들어지고 이것을 신속하게 속도전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써내서 전체 사회를 끊임없이 역동시켜 나가야 한다. 말하자면 수령의 사상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선동적이고 참신한 글을 써야 한다. 이것이 수령과 노동당이 기자들에게 제시하는 글 쓰는 방식에서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로 북한의 기자들은 수령의 나팔수이고 노동당의 나팔수이고 저 체제의 사상전선, 선전사업에 성견되고 선봉대입니다. 북한의 모든 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단 한 단어도 쓸 수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기자들은 글을 쓸 때도 수령의 지시와 로작, 문언 이걸 다 놓고 거기서 단어를 취득하고 거기서 문장 형식을 다 취득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북한의 모든 노동신문을 비롯한 모든 기사들이 그 글맥, 톤, 단어
선택이 거의 어슷비슷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기자들은 끝없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끝없이 쉽기도 합니다. 기자 직업은. 끝없이 고달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당과 수령의 요구대로 글을 쓰고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거기서 그 주제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사업, 선전사업이 모든 사업에 선행돼야 한다는 노동당의 전략적 구호에 따라서 끊임없이 어느 하루도 중요한 기사가 제기될 때는 쉽게 퇴근을 못합니다. 그걸 다 쓰고야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기자 직업은 어느 절대적인 것이 얽매여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기자 직업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기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도 없고요. 많은 책을 볼 필요도 없어요. 볼 책도 없지만은 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끝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수령이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자유세계 기자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모든 현장에 발로 뛰고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거기에 맞는 기사를 쓰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만은 북한의 기자 집단은 고인물 집단이나 같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수령이 칭찬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취재 한 번 안 나가도 글을 잘 썼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저 수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어떤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요. 이리저리 취재 다니면서 고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세계 기자들, 북한의 기자들 이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북한의 노동당 나팔수들이 아주 편안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로 기자는 하는 일이 뭔가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북한 기자들은 취재하러 돌아다닐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모든 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취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취재를 나갈 수 있는가? 어떤 단위, 어떤 경우에만 취재를 나갈 수 있는가? 첫째, 수령이 높이 평가한 사건과 수령이 높이 평가한 일과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한 단위, 이런 데는 무조건 취재를 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령과 노동당이 무슨 건설에 본보기요 하고 내세운, 알아배우자고 내세운 단위의 취재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이 지적한, 아주 잘못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단위에 또 취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령이 잘못을 지적한 단위의 취재 나가서 어떤 점이 잘못되고 이 모든 것을 취재해서 그것을 통보 강연 형식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것을 수령이 말한 취지에 준해서 다 분석해서 글을 쓰고 통보 강연 자료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다 비공개적으로 합니다. 지상 언론에 나올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만이 그 단위에 나가서 취재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단위는 수령과 노동당이 대건설의 돌파구요, 무슨 인민경제 제국주의 봉쇄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자력갱생해서 나라의 전반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돌파구라고 지정한 단위나 지역들에 취재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기자들은 취재도 수령과 노동당에 종속돼서 그들의 의도, 그들이 지적하는 지역에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자들은 취재 대상을 선택할 수도 없고 지역을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활동을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수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언론 출판 보도물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유일관리제, 이것으로서 기자들이 모든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자들의 모든 활동은 당의 유일관리제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자는 취재도 제 맘대로 못 다닌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또 이건 다른 분이 질문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중에 한국의 대통령들을 막말을 해서 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국영신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망탕말을 쓸 수 있는지, 즉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북한의 특히 노동신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출판 보도물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담을 뿐만 아니라 수령의 어풍과 문풍을 그대로 옮겨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노동신문이 그런 망탕말을 썼다면 그것은 수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나 수령이 사상과 의도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노동신문은 노동신문이 대외 관련 기사들은 요만한 기사 하나라도 건당으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해당과를 거쳐서 수령에게 직접 올라갑니다. 수령의 비준에 의해서만 게재됩니다. 대적 기사와 관련된 경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단 한 건도 누실이 없습니다. 그거 모든 논평, 논설 이런 것을 다른 나라, 자유세계,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비판한 모든 글에 대해서는 수령이 자자구고 다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서 승인을 내립니다. 발행해도 좋다, 내보내도 좋다, 사인을 쫙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대남, 대미 이런 적대적인 에 대해서 향해서 적대적인 망탕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신문이 특정 대통령이나 자유세계 사람들 향해서 늑다리 무슨 광신도라느니 인간 오작품이라느니 정치 미추강이라느니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순애들을 향해서는 쓸데없는 훈시질을 한다느니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변이라느니 주제 넘은 호욕과 편견으로 뭐 어떻다느니 더러운 정치 창렬하니 이성적인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수령의 지령소고 노동당의 지령소와도 같다고 규정한 노동신문에 거침없이 내보내는 것은 그것이 곧 오늘날 김정은이 의도이고 김정은이 직접 수시로 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이런 말만 들어봐도 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죠. 그들이 인권유린 범죄를 꺼리낌없이 자행하고 온갖 국제범죄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핵미사일을 꿰들고 입만 벌림이 불바다니 뭐니 우리만 당하겠는가? 너희도 당한다 식으로 계속 협박질하고 이 모든 북한 체제 이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작태들은 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그들 자체가 아주 막대먹은 아주 수준 이하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기에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 집단이고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로 배포되는 노동신문에 대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주 듣기도 거북한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노동신문에 나오는 도를 넘는 미국과 자유세계 지도부에 대한 비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모든 비난들은 김정은이 수시로 발언했던 내용들이거나 그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과 없이 노동신문으로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